20년간 성실하게 환자들을 돌봐온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대한 의료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 통보까지 받게 된 거예요. 병원 권력 앞에서 혼자 맞서야 했던 이 여성은 과연 어떻게 진실을 밝혀냈을까요?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김미영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20회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준호야, 일어나야지. 방문을 두드리며 아들을 깨웠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준호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엄마, 조금만 더요. 늦으면 기차 놓친다. 어서 일어나. 김미영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가 정겨웠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이 작은 부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엄마, 생활비 좀 더 필요해요. 준호가 밥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20만 원 정도요. 교재비랑 동아리 활동비가. 김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달 병원 월급이 또 깎였거든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티 내지 않았죠. 알았다. 통장에 넣어둘게. 고마워요, 엄마. 졸업하면 바로 취직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최고야.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전라도 작은 읍내의 유일한 종합병원, 성민병원이 김미영의 직장이었죠. 미영 언니, 일찍 왔네요. 후배 간호사 정수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응, 오늘 수술 2개 있잖아. 미리 준비해야지. 언니는 정말 성실해요. 전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김미영은 웃으며 간호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주름이 깊어졌더군요. 하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일만큼은 변함없이 좋았어요. 간호사님,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중환자실에서 환자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밤새 지켜본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많이 좋아지셨어요. 열도 내렸고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간호사님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됐어요. 천만에요. 환자분께서 워낙 의지가 강하셔서 그래요. 이런 순간들이 김미영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감사 인사만큼 소중한 건 없었어요. 점심시간 병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영 언니 들었어요? 새로운 원무과장이 완전 까칠하대요. 간호사 박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간호사들한테 막 반말하고 업무 지시도 무례하게 한다던데요. 그래도 참아야지. 직장이니까. 김미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좀 더 당당하게 나서셔도 되는데. 환자들만 잘 돌보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후 2시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김미영은 재빨리 달려갔죠. 혈압 측정하고 수혈 준비해요. 네, 언니. 보호자는 오셨나요? 지금 오고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일에 집중할 때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김미영이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였어요. 간호사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환자 아들이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앞으로 조심하라고 아버님께 말씀드려요. 네, 그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미영은 마지막으로 병동을 한 바퀴 돌며 환자들 상태를 확인했죠.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이고, 간호사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약 드시는 시간 놓치지 마세요. 알았어요. 늘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미영은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보람찬 하루였어요. 준호에게 용돈도 보내야 하고 집 전세갱신도 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쁘지 않았죠. 엄마, 저녁 뭐 먹을까요?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치찌개 끓일까? 내가 좋아하는. 좋아요. 빨리 와요. 응, 마트 들러서 갈게. 마트에서 장을 보며 김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준호 교육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요.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마트 계산대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작은 읍내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알았거든요. 고생 많아요. 간호사님 덕분에 저희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셨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이죠.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냥 그랬지. 너는? 과제 때문에 도서관에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세요. 뭔 소리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요. 친구들 엄마는 집에서 쉬는데 엄마는 맨날 병원에서. 준호야, 그런 생각하지 마. 일하는 게 행복한 엄마도 있단다. 저녁을 먹으며 둘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의 학교 생활, 김미영의 병원 이야기들이었죠. 엄마, 내년에 졸업하면 서울에 취직해서 엄마 모시고 올라갈게요. 서울은 무슨, 여기가 좋아. 공기도 맑고. 그래도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힘든 게 아니야. 그냥 평범한 거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미영은 내일 근무 준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20년 동안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일찍 주무세요. 응, 너도. 내일도 힘내세요. 고마워, 아들. 김미영은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될 거예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런 하루 말이죠.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김미영은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해서 야간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밤새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네, 조용했습니다. 중환자실 김할아버지만 혈압이 조금 높아졌어요.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오전 업무를 시작하려던 순간 응급실에서 급한 호출이 왔습니다. 간호사님, 빨리 와주세요. 김미영은 뛰어갔습니다. 6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 상태였어요? 10분 전쯤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김미영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세동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어제 점검했는데 다른 제세동기를 가져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환자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기기가 뭐가 문제였나요? 제세동기 2대 모두 작동이 안 됐어요. 의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1시간 후 이사장실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미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이사장 박종철과 원무과장 최연수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 오늘 응급실 사고 건으로 왔어요. 네, 이사장님. 제세동기 점검은 누가 담당하죠? 간호사들이 매일 아침 점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무과장 최연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점검표를 보니 김 간호사가 서명했네요. 김미영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죠. 점검은 했지만 그때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최연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확인했는데. 김 간호사,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환자가 사망했어요. 박종철 이사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변명은 그만하세요.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져야죠. 최연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김미영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이런 일에 휘말릴 줄은 몰랐어요. 일단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자택 대기하세요. 이사장님, 저는 정말 점검을 제대로 결정된 일이에요. 김미영은 어리둥절한 채로 이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지만 모두 피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미영 언니, 정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점검했어. 그때는 정상이었다고. 언니 말 믿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뭔가 이상해. 제세동기 2대가 동시에 고장날 리가 없어. 언니, 조용히 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요. 김미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준호야, 엄마가 좀 힘든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에요? 김미영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엄마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어요. 고마워, 아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억울하면 싸워야죠. 쉽지 않을 거야. 병원이 워낙 큰 곳이니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김미영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한 거예요. 미영 언니, 큰일 났어요. 정수진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병원에서 언니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뭐라고? 업무상 과실치사래요. 이사장님이 직접 결정했다고. 김미영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변호사를 구해야 해요. 변호사비가 얼마나 되는데?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미영 씨 사건 당일 제세동기 점검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럼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점검할 때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점검 기록에는 이상 없다고 적혀 있네요. 정말 이상 없었거든요.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억울하시죠? 응. 하지만 어쩌겠어. 증거가 없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김미영은 사건 당일을 계속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제세동기를 점검했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문득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의료기기 교체 작업을 했었어요. 혹시 그때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그래, 기기 점검 일지를 확인해 봐야겠어. 김미영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언니, 어떡해요? 지금 병원 분위기가. 수진아, 부탁이 있어. 기기 점검 일지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그런 거 함부로 볼 수 있나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발이야.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정수진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스럽게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틀 후 정수진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 기기 점검 일지에 날짜가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뭐라고? 자세히 보니까 수정액으로 지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미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럼 누가 조작한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무과장님이 그 일지들을 관리하거든요. 최연수가? 네. 요즘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한다고 했어요. 김미영은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쓴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김미영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정수진이 알려준 정보를 계속 생각해 봤어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엄마, 밥 좀 드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변호사님한테 이야기해 봤어요? 응, 했지.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어렵다는구나. 김미영이 임명한 국선 변호사는 젊었지만 열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경험이 부족해 보였죠. 김미영 씨, 병원 내부 자료를 더 확보할 수 있나요? 어렵죠. 이미 경계가 심해서요. 혹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없을까요? 글쎄요. 다들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간호사님이세요? 저는 지역신문 기자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김미영은 당황했습니다. 기자가 왜 자신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병원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1시간만 시간 내주세요. 김미영은 고민했습니다. 기자를 만나는 게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카페 어떠세요? 읍내 중앙공원 앞에 있는 커피숍이요. 1시간 후 김미영은 기자 이정민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김미영이에요. 그런데 왜 저를 찾으신 거죠? 익명의 제보를 받았어요. 성민병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김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그런 제보를? 신원은 밝힐 수 없지만 병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 같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정민 기자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의료기기 점검을 허위로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응급실 장비 관리가 엉성하다고 했죠. 김미영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만 그런 의심을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신 거군요. 맞아요. 김 간호사님 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 같아서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점검했을 때는 정상이었거든요. 혹시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나요? 김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수진이 알려준 정보를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실은 점검 일지에 조작된 흔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요? 누구한테서? 동료 간호사인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이정민 기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간호사와 만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지금 병원 분위기가 살벌해서. 그럼 제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죠. 기자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김미영은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김 간호사님, 혹시 병원에서 평소에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나요? 글쎄요. 최근에 의료기기 교체를 했는데 그때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원무과장이 직접 관리한다면서 간호사들을 멀리 하더라고요. 원무과장이요? 네, 최연수라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새로 온 사람이에요. 이정민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 정보들이 기사화되면 김 간호사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억울한 상황이니까요. 그럼 제가 철저히 취재해서 진실을 밝혀보겠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김미영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큰 소식 있어요. 뭔데? 기자가 병원에 왔어요. 이정민이라는 분이요. 아, 그분 나도 만났어. 진짜요?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겠어. 취재를 한다는데. 원무과장님이 완전 당황하고 있어요. 갑자기 서류들을 정리한다고 난리예요. 김미영은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조심해. 너까지 피해보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저도 언니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이틀 후 이정민 기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 간호사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뭐요? 병원 의료기기 납품업체에서 증언을 받았는데 점검 기록이 조작됐다는 거예요. 김미영은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정말요? 네. 실제로는 기기에 결함이 있었는데 은폐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무죄라는 뜻이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김미영은 갑자기 용기가 났습니다. 제가 직접 병원에서 자료를 가져올게요. 위험해요.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미 잃을 게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그날 밤 김미영은 병원 건물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다닌 곳이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았어요. 원무과 사무실에 들어가서 파일 캐비닛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있다. 기기 점검 일지와 납품 관련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정수진 말이 맞았어요. 곳곳에 수정한 흔적이 보였죠. 김미영은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최연수 원무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미영은 재빨리 불을 끄고 숨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는데. 최연수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더니 나갔습니다. 김미영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류를 챙겨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민 기자에게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네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확실해요. 이걸로 기사를 쓸게요. 언제 나와요?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릴 거예요. 김미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엄마,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준호가 격려해줬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로.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밝혀질 거라고요. 그날 밤 김미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거든요. 아침 일찍 신문이 배달됐습니다. 김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어요. 성민병원 의료기기 관리 부실 의혹. 일면 머리 기사였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엄마, 정말 나왔네요. 준호가 신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기사에는 김미영이 제공한 서류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었어요. 점검 기록 조작, 납품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죠. 1시간 후 이정민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간호사님,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어떤 반응인가요? 다른 신문사들도 취재에 나서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김미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병원 반응은 어떤가요? 이사장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어요.
오후 2시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수진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병원이 난리예요. 어떻게?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사장님은 회의실에서 안 나와요. 그래. 원무과장은? 최연수 과장님은 아침부터 안 보여요. 출근도 안 했다는 얘기가. 김미영은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2시 병원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김미영도 준호와 함께 지켜봤죠. 저희 병원은 항상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박종철 이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요. 점검 기록이 조작됐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김미영 간호사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이사장은 말을 못했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된 모습이었어요. 최연수 원무과장이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인가요? 개인 사정으로 도망간 거 아닌가요? 기자회견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사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엄마, TV 봐요. 뉴스에서 성민병원 사건을 다뤘습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나와요. 정말? 네,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김미영 간호사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왔다고 해요. 김미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결백이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영 씨,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세요. 네, 언제요? 내일 오전 10시예요. 검찰청에서 새로운 담당 검사를 만났습니다.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김미영 씨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해 봤어요. 네. 병원 측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김미영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점검 당시 상황, 의심스러웠던 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최연수 원무과장을 찾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도망간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곧 찾을 거예요. 일주일 후 최연수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발견된 거예요. 엄마, 뉴스 봐요. 원무과장 최연수가 의료기기 점검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나와요. 김미영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법정 날이 정해졌습니다. 김미영은 긴장되었지만 떳떳했어요. 이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김미영 씨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판사 앞에서 김미영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점검을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점검 결과는 어땠나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원무과장 최연수의 자백서입니다.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점검 기록을 조작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김미영 간호사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가 추가 증인을 신청했어요. 납품업체 직원 박성호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박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최연수 과장이 돈을 받고 불량 제품을 납품하게 했어요. 그리고 점검 기록을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작이었나요? 제세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상이라고 기록하게 했어요.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간호사들은 속은 거예요.
마지막 변론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미영 간호사는 20년간 성실하게 환자를 돌봐온 분입니다. 병원 경영진의 부정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검사도 김미영의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판결날 김미영은 준호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김미영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미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했던 지난 몇 달이 스쳐 지나갔죠. 엄마, 축하해요. 준호가 안아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도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법정을 나오며 이정민 기자를 만났습니다. 김 간호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기자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미영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결백이 증명된 거예요. 이제 다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렜죠.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일주일 후 김미영은 성민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간호사님, 복직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새로 부임한 김영수 이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종철 전 이사장은 사임했거든요. 네, 이사장님.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네,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의료기기들이 새 것으로 바뀌었고 복도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미영 언니. 정수진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언니가 더 힘드셨죠? 정말 잘 됐어요. 이사장실에서 김영수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전임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김 간호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대표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김영수 이사장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어요.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내일부터 다시 근무해 주실 수 있나요? 김미영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사랑하는 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첫 출근 날, 김미영은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20년 전 처음 출근했을 때의 설렘이 다시 느껴졌어요. 간호사님 오셨군요. 중환자실 환자 가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죠?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요. 간호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환자들의 반응도 따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미영을 응원해 주었거든요. 간호사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억울했죠? 이제 좋아요. 환자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게 중요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미영 언니,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응, 고마워. 그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당연한 거죠. 언니가 억울하다는 걸 다 알았어요. 앞으로는 서로 더 도와가며 일해요. 오후에 응급실에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김미영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응급처치를 했어요. 제세동기 준비해요. 네, 언니. 새로 교체된 제세동기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환자는 무사히 소생했어요. 다행이에요. 살아났네요. 언니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지. 김미영은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일만큼 보람찬 게 없었거든요. 퇴근 시간
병원 로비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김미영 간호사님, 복직을 축하합니다. 우리의 수호천사가 돌아왔어요. 김미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을 응원해 주다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간호사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아났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첫 출근 잘 마쳤어. 정말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 다들 반겨주더라.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고마워, 아들. 내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저녁을 준비하며 김미영은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며칠 후 이정민 기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김 간호사님 어떠세요? 적응하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후속 기사를 쓰려고 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병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 간호사님의 근황을 소개하려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환자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김미영은 기자에게 병원의 변화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새로운 의료기기, 투명한 운영, 직원들의 밝은 분위기까지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이죠.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김 간호사님의 용기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든 거예요. 한 달 후 병원에서 김미영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김미영 간호사님, 20년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수 이사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패를 받으며 김미영은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다시 인정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신 거요. 너 때문이야.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엄마가 제 영웅이에요. 김미영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더욱 강해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병원 복도에서 한 할머니가 김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님, 저 기억하세요? 네, 물론이죠. 지난달에 입원하셨던 분이시죠. 간호사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간호사님이 밤새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이런 순간들이 김미영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환자들의 고마움만큼 큰 보람은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 김미영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읍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서 싸우고 다시 일터로 돌아온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상이 다시 시작됐고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김미영은 내일도 변함없이 환자들을 돌볼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다시 찾은 평화로운 일상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김미영은 집으로 돌아가며 내일 아침을 기대했어요. 환자들의 미소를 볼 수 있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말이죠.